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 영성. 오늘은 제26과 일상생활의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칙 147항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참다운 발전을 논하려면 그것이 인간 삶의 질에 온전한 증진을 이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공간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이 주변 상황은 우리의 인생관과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는 방, 집, 일터, 동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환경을 이용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공간에 사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회칙은 이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공간이 생태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합생태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인간 생태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잘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을 잘 돌보는 것 역시 생태적 일이라는 겁니다. 건물과 우리가 사는 동네, 또 공공장소, 교통수단 등 우리가 일상생활 공간을 생태적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인간과 나아가서 이 지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태적인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공간의 설계 자체가 생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회칙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질과 더불어 인간과 환경의 조화, 그리고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다채로운 요소들을 잘 고려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런 설계는 지역 주민들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회칙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이 뉴욕이라는 도시도 한복판에는 이렇게 거대한 공원이 있죠. 이 센트럴 파크는 사실 이 도시가 설계될 때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 도시를 어떻게 편리하게 또 어떻게 화려하게 꾸밀까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미리 고려한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적 공간을 설계하는 일과 더불어서 회칙은 우리가 사는 그 일상 공간을 가꾸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소속감과 편안함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장소, 또 도시의 여러 명소들, 또 나아가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그 역시 생태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전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회칙은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라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 공간은 좀 더 생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유럽에 가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쁘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는 이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아름다운 꽃은 자기 집안에 두고 내가 보려고 하기 마련인데 이 유럽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건물 바깥에 이렇게 화분을 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할 때마다, 성지순례를 할 때마다 이 모습을 사진에 담곤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나만 보지 않고 타인과 나누려는 그런 어떤 내적 여유가 저는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 역시 그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또 생태적으로 가꾸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일상생활 공간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다면 또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 역시 그 아름다움을 조금은 더 닮을 수 있지 않을까요? 회칙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 공간이 생태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회칙은 강조합니다. 잘못된 교통체계는 공해나 또 불편이나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경관을 망가뜨리는 그런 많은 도로와 주차장,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녹색 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선 친환경적 이동수단과 대중교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일상생활의 공간을 생태적으로 가꾸는 모델로 저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이라는 도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흔히 생태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오늘날 태양의 도시다, 생태 도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는 오랫동안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면서 에너지 전환을 가져오도록 노력했습니다. 태양열에 기반한 빌딩들을 많이 짓고 또 집집마다 태양열을 설치하고 또 에너지 효율이 좋은 패시브 건축을 장려했습니다. 참고로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생산하는 비율이 더 높을 때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건축, 또 그런 마을들이 이 도시는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 역시 생태적으로 디자인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보행로, 또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그리고 노면 전차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탄소 배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교통수단보다는 이렇게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심 곳곳에 베힐레라고 그러죠. 인공수로, 무척 작은 수로이긴 하지만 이것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수로 때문에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가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잠시라도 물가에서 놀 수 있는 여유로움을 선물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도시는 프라이부르크 컵이라고 해서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해 왔습니다. 보증금을 주고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을 대신할 수 있는 컵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다회용 컵 제도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프라이부르크는 이런 실천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라이부르크의 모습은 생태 도시로서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공간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디자인하고 가꿀 수 있는지 좋은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도시가 있기까지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도시는 조금씩 어떤 지향점을 갖고 일상생활 공간을 생태적으로 가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담는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모델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사는 그 공간을, 그 도시를, 그 마을을 조금 더 생태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나태주의 시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장소를, 그 공간을 생태적으로 가꾸는 일은 어떤 한 사람만의 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이 하는 실천, 그런 도시를 가꾸려는 노력은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소한 실천이 결코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을 쓴다고 해서 지구 전체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 한 구석 어딘가는 분명히 깨끗해집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꽃 한 송이 심었다고 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꽃 화분을 하나 가져다 두었다고 해서 지구 전체가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 어느 한 구석은 조금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공간을 생태적으로 디자인하고 생태적으로 가꾸는 일 역시 그렇게 한 사람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